24번으로 갑니다. 자, 24번에 가면은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1번으로 기억으로 가겠어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한 경우, 자, 밑줄을 긋습니다.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밖에 시험 문제가 안 됩니다. 일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봅니다. 제가 은행에 돈 10억을 빌려, 그럼 담보물을 제공해야 되죠. 그럼 이 부동산 제가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 10명이 1억짜리 10개를 담보로 제공해 줄 수도 뭐다? 있지. 그럼 저당권이 몇 개다? 10개. 이거 일괄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할 수 뭐다? 있다. 됐어요. 2번으로 갑니다. 니은입니다. 2인 이상의 경우 공유이면 신청은 공유 지분을 기재하나 합의인 경우에는 합의의 취지를 기재한다. 어드와이더 오. 이 말은 합의라는 표시는 해야 안 해요? 해. 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토지거래 아니었으나 등기 신청서에는 허가를 지정이 되었다며 허가서를 죽었습니다. 제출한다. 어덱스다. X.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4번 리얼로 갑니다. 채권적 청구권 줄 것이요. 가등기용수를 등기할 수 없다다 있다다 있다.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없어요.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뭐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음입니다. 등기 신청 정보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하면서요. 자, 밑줄을 긋습니다. 공정정서인 경우이나죠. 제3자의 인감은 첨부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서 승낙서가 들어가면 동의자 승낙자의 인감도 첨부해야 되는데 공정을 받았다면 필요가 없다. 통과. 자, 그러면 25번은 보너스니까 몇 번? 1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국가나 지방자 국적인 외국 지문은 시골리스다 국장이다, 국장. 여러분들 만약에 1번을 답하면은 1번을 답 안 한 사람은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면은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국장은 나와. 시골리스는 말 자체가 없어. 오케이. 답은 몇 번이다? 1번. 됐죠? 자, 26번으로 갑니다. 26번에는 몇 번? 4번. 여러분들 부기등기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럼 답은 4번이죠. 멸실등기는 표제보다 갑골보다 표제비는 부기등기라는 말 자체가 없어. 그러면 1번은 가등기 이전이죠. 가벌이다, 을병이다, 을병. 2번에는 약정이니까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면 뭐다? 부기등기. 전세권의 저당이니까 가벌이다, 을병이다, 을병. 등기명의 표시변경 개명이죠.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됐죠? 자, 27번입니다. 몇 번?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첨부정보죠. 1번에 갑니다.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 성락이 필요한 게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어드와이더 오. 옆에다가 요래만 쓰세요. 토지, 농지 요래만 써놔 놓으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합니다.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죠. 그 허가가 토지거래 허가서예요. 동의죠. 이때는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성락이죠. 임차인의 임차권을 이전할 때 임대인의 동의서나 성락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전부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를 수행할 때 농지취득자의 증명서죠. 환매는 물건을 판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로 사오는 거거든.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그럼 농지취득자의 증명서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죠. 요게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법인, 우리가 이 말이죠.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는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 한 통 발급받아 오라 이라는 게 끝이에요.
5번으로 갑니다. 대리인에 하여 등기를 신청,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위임장이죠. 위임장.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입니다. 몇 번? 이제 이거는 이제 맞출 때 됐죠. 네. 그럼 이제 아니, 이제 맞출 때 됐지. 그러면 1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자,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 의무자. 죽었습니다. 사원총회 결의. 이때는 의무자를 권리자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시험 문제가 안 됩니다.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 제출한다. 권리자일 때다. 의무자. 두 번째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 신청은 저 밑줄을 꼽으세요. 대표자 관리인을 명의인이라면 오덱스다. X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잖아요. 요래오죠. 신청인입니다. 명의인입니다. 의무자 권리. 그러면 신청인이죠. 그죠? 이게 대표자체. 명의인은 누구다? 법인. 의무자 권리자는 누구다? 법인. 이게 무슨 법인? 비법인. 뭐다? 비법인. 무슨 자? 대표자. 이래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명의는 말 그대로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등기부의 소유자로 등기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네, 명의인입니다. 그래 풀면 되죠.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자, 밑줄을 긋습니다. 사단을 등기 권리자. 어드와이더 O. 맞죠? 네. 그냥 그 밑에 내려오세요. 등기되어 있는 그것만 딱 줄 거 보세요. 대표자가 등기를 시행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죽었습니다. 없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대표자로서 이미 등기가 돼 있어. 그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필요가 뭐다? 없다.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종중 소유자인 경우 갑권한의 종중 명칭 외에 종용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죽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래 하죠. 법인의 대표자가 있고 비법인의 대표자가 있어요. 법인의 대표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비법인의 대표자는 써야 안 써요? 써.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정면은 정보 첨부해야 된다니까 해. 그렇다 하면 됩니다. 자, 29번에는 몇 번? 2번.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문구를 보세요. 1번에 갑니다. 문제를 보세요. 어느 토지의 등기 기록을 보니 간 명의로 보존하기가 되었다가 매매로 인한 을 앞으로 일련에 되어 있고 한편 을이 병에 대한 채무담의 건전한권에 설정되어 있다. 이래 나오죠. 그럼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리로 와보세요. 요거를 자 요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그 위에다가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매매. 그래가 여기에다가 건저당 이렇게 쓰고 문제 푸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래 문제, 요걸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 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일어나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답 바로 나오는 거지. 오케이. 네. 아니, 저도 똑같은 수험생이거든. 옛날에 수험생이거든. 우리 그렇잖아요. 첫째 줄에 읽었습니다. 둘째 줄 읽었죠? 셋째 줄 딱 읽을 때, 첫째 줄, 둘째 줄이 가물가물해야 하네요. 해. 그럼 내려가면 지금 뭔 말이었지? 이래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요것만 딱 해놔놓으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1번에 보기 가봅시다. 갑에게서 을로 적법한 매매의 사실이 추정된다. 오도와이더 오. 이 바로 이리 넘어갔잖아요. 됐죠? 우리가 이거를 예쁘게 말하면은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2번으로 갑니다. 현재 소유자는 을이다. 을이다. 을. 세 번째 갑니다. 을의 소유권 취득의 적법성은 갑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는다. 어디다? X. 옆에다가 전 소유자.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병의 을에 대한 건전한권에 자 밑줄을 긋습니다. 비담보 채권 존재도 추정된다. 어디와이더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5번에 을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없다다, 있다다, 있다. 이미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 을. 꼭 요런 습관을 자꾸 들이세요. 요런 습관을. 그러면은 시간을 바로 해준다. 그러면 만약에 이 그림을 안 그리면 그 문제를 푸는데 5분이 걸리거든. 이 그림을 딱 그리면 30초만 해결이 되는 거라. 그럼 4분 30초를 전략할 수마다 있다. 딱 됐습니다. 통과.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30번에는 몇 번?
자, 1번으로 갑니다. 등기필 정보가 멸실인 경우 등기문제는 법정대리인 등기소에 출석하여 밑줄을 긋습니다. 확인조서 어드와이더 확인조서는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금하는 경우에 보존등기 명인에게 등기관료 통지를 한다. 어드와이더 자, 그럼 요리로 오세요. 자, 요거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 대상은 많아요. 주로 우리가 몇 명밖에 안 배웠거든. 자, 몇 개? 등기 완료 통지하는 거 몇 개?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를 하나씩 끝내가야 되는데 끝낸다 할 때 제목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출제인이 지금 묻는 거는 등기필 정보를 묻는지, 등기완료 통지를 묻는지,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서를 묻는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을 딱 보고 이제 답이 딱 나오거든. 그럼 이리로 와보세요. 그럼 여기에 등기완료 통지죠. 그럼 제가 이제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새 집을 지었다 뭡니까? 보조. 전세 줬다 뭐다? 설정. 매매했다 뭐다? 이적. 그럼 여기에 등기들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자, 시작. 경정, 변경, 말소, 회복, 멸실, 변경, 처분의 제한,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여기서 출발 딱 할 때, 이제 정답입니다.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서만 작성한다. 이 말. 여기서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면. 그럼 이제 예외를 갑니다. 예외. 여기서는 작성을 하는데, 안 하는 예외가 3개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보존 등기 있다. 그럼 요 3개는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 한다? 안 하는 대신에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그럼 3개는 그냥 외워졌다 안 외워졌다? 외워졌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관공서죠.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 한다? 안 하죠. 그럼 등기 완료 뜻은 통지를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요거는 그냥 그대로 해결되면.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등기필 정보 멸실이 돼요.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돼서 분실. 자, 그러면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그러면 요 4개는 그냥 공짜로 먹은 겁니다. 공시법 시간에 이 3개는 같이 다닌다, 같이 안 다닌다? 같이 다니는 겁니다. 어느 하나, 저는 수업 시간에 영희와 철수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잖아요. 어느 하나가 넣으면 어느 하나가 자동으로 나요. 그래, 우리가 쉬운 거 해봅시다. 경계복원 청량 나왔죠? 뭐가 따라옵니까? 지적, 현황, 청량. 그게 따라서 오는 거지. 맞다. 그런 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 공부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절대, 공부를 할 때는 제가 항상 제일 쓰는 게 큰 제목을 보고, 중 제목을 보고, 소 제목을 보고, 소소 제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봅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00번지잖아요. 100번지는 외웠어. 길동을 안 외운 거예요. 그럼 천호동 100번지면 또 틀려버리잖아요. 맞죠? 네. 요까지는 외웠어요. 근데 강동구를 안 외웠어요. 그럼 서초구 길동이란 맛도 틀려버렸잖아요. 맞죠? 네. 요까지 외웠어요. 근데 서울특별시를 안 외웠어요. 그러면 인천광역시라면 또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위 가면 안 된다. 그럼 한없이 넓어서 안 돼요. 1위로 와야 된다. 제목만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법을 공부할 때는 제목만 딱딱 보면 답이 다 나온다. 그래서 1위 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필지는 지금부터 1000만 필지죠. 맞죠? 네. 서울특별시는 몇 개? 1개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먼저 외운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네.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된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제목은 등기완료 통지가 뭐다? 제목. 그럼 등기완료 통지하는 거는 몇 개? 5개. 이랬다 하면 돼요. 제목을 안 외우면 공부 안 돼요. 자, 요리 해봅시다. 자, 이렇게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학문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왜 인감을 제출하느냐? 왜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느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키다, 권리자가 키다. 그럼 여러분들 제 말을 들어보세요. 1번의 소유자가 갑이죠. 맞죠? 네. 그럼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졌지. 권리가 생겼지. 맞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기를 칠 때 팔아먹는 놈이 사기칩니까? 사들이는 사람이 사기칩니까?
이 말이 뭐냐면 팔아먹고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등기부에 있다 없다? 잡을 수 있어요? 있지. 이 팔아먹고 도망간다면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등기는 의무자가 키예요. 그리고 인감 누가 제출한다? 의무자. 등기필 정보 누가 제출한다? 의무자. 항상 권리가 소멸하는 쪽이 의무자예요. 맞아요? 네. 권리가 소멸하는 쪽이 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이 넘어가면 소유권을 상실하거든.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감을 제출하고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이러면 되는 것이 됐다 안 됐다? 되죠.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전세 줬어. 그러면 이제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했어. 그럼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이거 말소하는 겁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의무자니까 을은 등기필 정보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해. 그러면 등기필 정보만 제출 딱 해버리면 을이 의무자라는 게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바로 말소를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근데 제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을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시작. 확인조서, 확인정보, 공정성. 세 개 중에 한 개를 갖고 이거 말소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이 말소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 말소다. 제출하지 않은 말소다. 아니, 그럼 말소하면 안 되면 말소했다는 걸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네가 갖고 있던 전세권 말소됐다. 알아라. 이렇게 알려준다. 됐다 안 됐다? 네. 그게 등기관료 통제. 됐죠? 그럼 요 네 개는 외워졌다 안 외워졌다? 그럼 요거 하나만 신경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등기필 정보 분실 이라면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고래 푸세요. 자,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2부 겁니다. 그러면, 니은 해보세요. 2번 해보세요. 직권으로서, 요리 오세요. 요게 이제 요거지. 직권 소유권 보러 등기하면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 한다? 안 한다. 등기관료 통지는 뭐다? 한다. 됐죠? 3번입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N은 자르세요. 자, 가등기 후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죠. 갑의 손에 있다. 을의 손에 있다. 을의 손에 있지. 을의. 자, 여기로 오세요. 괜찮습니까? 이리 와보세요. 자, 칠판을 봅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러면 갑은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지. 그럼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이걸 정합니다.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등기라면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그래. 그럼 을은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갑은 갖고 있습니다. 을은 자기 이름으로 가등기가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을은 가등기 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가등기 필 정보라는 말은 없습니다. 가등기 후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 그걸 줄여가 시작. 가등기필 정보. 이것도 내가 등기필 정보예요. 오케이?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입니다. 자, 요새 이제 을이 가등기에서 이제 본등기를 하지. 답이죠? 그럼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 그럼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지. 을의 거 제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을은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 을은 본등기 할 때는 권리자지.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다시 짓습니다. 을은 본등기 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을이 본등기 할 때는 무슨 자? 권리자.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을은 본등기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등기 안 하고 이걸 스스로 말소할 수도 뭐다? 있다. 요거 이제 예쁘게 말하면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뭐다? 있다. 이때 전형입니다. 본등기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럼 당연히 본등기를 해야 해요? 해. 근데 본등기 안 하고 스스로 말소해로 왔거든. 그럴 리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해로 왔지. 그럼 본인인지 확인해야지. 그럼 을 뭐가 좋으라? 인가. 뭐가 좋으라? 가등기필 정보. 그럼 결론을 지으면 본등기 할 때 제출하는 거는 시작. 등기필 정보.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 제출하는 게 가등기필 정보. 그럼 본등기 할 때 가등기필 정보 제출한다면 OX다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갑니다. 유정만 줄 것이요. 그럼 요래만 딱 합시다. 유정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옆에다 쓰세요, 공동. 그럼 등기필 정보 제출을 해야 된다, 아닌가? 해. 그럼 이제 5번으로 갑니다. 등기필 정보가 멸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성공에 밑줄 것입니다. 공정. 받아 제출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에 밑줄 것입니다. 인감증명. 어드와이더.
여러분들 확인조서 시작. 확인조서, 확인정보, 공정서면. 확인조서는 인감 제출한다. 안 하지. 확인정보와 공정서면은 한다. 됐죠? 자, 31번입니다. 31번에 몇 번? 답은 3번입니다. 3번. 됐죠? 여러분들 1번으로 갑니다. 구분건물 소유권을 신청을 계획할 때 구분건물만 딱 줄 것이요. 소유권을 신청 1동 건물에 줄 것입니다. 소재도. 각 층에 줄 것입니다. 평면도. 그래 답만 딱 가져갑니다. 이쪽으로 딱 오세요. 지금 딱딱딱 외워가야 됩니다. 그럼 요리 오세요. 요게 하나 제목입니다. 그럼 하나 제목에 5개만 딱 외우면 돼요? 안 돼요? 돼. 요 등기완료 통지를 하는 거죠. 시작. 몇 개? 5개. 그러면 많은데 요 5개만 딱 외우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시험 문제는 그러면 뭐냐? 이러면 이제 이게 시험 문제예요. 도면입니다. 그러면 도면을 제출하는 등기는 보세요. 자, 이게 키입니다. 부동산 1부자 딱 들어가면 뭐가 되더라? 도면.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입니다. 지상권의 설정 범위가 1필지 1부인 경우 대장을 첨부해야 한다. OX다. X.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O. 이 작년도 기출문제예요. 그거 맞췄다, 안 맞췄다? 얼마나 쉬워요? 맞췄어요? 자, 그러면 1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이래 오세요. 토지 보존, 건물 보존. 이 글자를 보세요. 수개의 건물 보존, 구분 건물 보존. 글자가 다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토지 소유권 보존입니다. 도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건물 소유권 보존. 다시 합시다. 이게 토지죠? 필요 없어요. 이게 건물이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개 올라갈 수마다 있다. 그럴 때는 위치를 표시해야 돼요. 도면 필요 있다. 아파트는 항상 뭐가 좋라? 도면. 아파트는 항상 도면입니다. 동가. 자, 그러면 3번으로 갑니다. 2번으로 갑니다. 건물에 동그라미 칩니다. 1부. 한 칸 밑에 도면. 오더와이더 오. 4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제도에 신 등기하는 경우에 도면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오렉스다. 여러분들 요게 이게 이제 답은 3번입니다. 3번인데 제가 요게 조금 더 우리 액센트를 강하게 줘야 되는데 제가 법에 이렇게 놓습니다. 법에 이래 놓습니다.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연인과 비법인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마다 있다. 여기서 이 답은 자 우리는 3번인데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 거기서 요 말은 30%는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네.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게 30%는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면으로 작성할 수도 뭐다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소유권일은 줄 것이요. 소유권일은 줄 것이요. 그 옆으로 갑니다. 등기를 신청해 대량 등본 오더와이더. 이 칠판 오세요. 이리 오세요. 칠판 오세요. 요리 옵니다. 그 요게 제목입니다. 지금 보세요. 요게 제목입니다. 요게 제목입니다. 요게 제목입니다. 이제는 뭐를 제출한다? 대장. 그럼 대장이죠. 자, 소유권 뭐다? 보존. 소유권 뭐다? 이전. 부동산 표시의 뭐다? 변경. 무슨 등기? 멸실. 그럼 이걸 또 외워야 되는 거라. 대장을 제출한 등기입니다. 시작.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됐죠? 부동산 표시 표제부에다 값 걸고다. 표제. 멸실 표제부에다 값 걸고다. 표제. 표제부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준다. 대장. 됐죠? 그다음에 여기서 토지 멸실이 있고 건물 멸실이 있거든. 그러면 토지 멸실은 O입니다. 건물은 잡으세요. 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 무등재 정명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멸실인 경우에는 대장을 가져가도 되고 건축물 대장에 아무것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서를 떼가도 된다 이 소리는. 그렇게까지는 시험에 안 내겠지만 그럼 하나만 연습해 봅시다.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량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오. 토지 멸실 등기 신청할 때 대량을 첨부한다. 오. 건물 멸실 등기 신청할 때 대량을 첨부한다. 오. 반드시 대량을 첨부한다. X. 이거 가져가도 된다 이 말.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토지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량을 첨부한다. 오. 반드시 대량을 첨부한다. 오. 맞아요? 네. 우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시다. 건물 멸실 줄 것을. 네, 옆에 봅니다. 반드시 대량을 첨부하는 것은 뭐다?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하나를 골라면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오케이? 비법인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뭐다? 있다. 됐죠? 통과. 자, 32번으로 갑니다. 32번에는 몇 번? 5번.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돼요. 그 왜 안 되느냐 할 때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아니, 어려우세요. 답은 정해져 있다니까. 답은 우리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리로 오세요. 괜찮아요? 자, 이리 오세요. 네 번째는 이해관계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을 딱 가져갑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몇 개?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되니까 이해관계인 딱 넣으면 필요한 등기는 5개밖에 없어. 아니 그래 공부를 한다니까. 그럼 답이 바로 탁탁탁 떨어지잖아요. 그래 외우세요. 제발 아니 오늘 지금 외워봤어요. 저기 이게 지금 딱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절차법이고 공법이기 때문에 답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공법이 다른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정합니다. 서류 10개 가져오라 하면 그 10개만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맞다. 공법은 그냥 국가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서류가 10개 되면 10개 가져오라면 가지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10개만 외우면 된다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로 오세요.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회복의 등기입니다. 직권 경정이에요. 판결서에.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있잖아요. 이랍니다.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들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돼. 말소 회복 때 가야 돼. 그럼 여기서 이건 뭐가 있어요? 직권이죠. 그럼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성낙서 들어가면 할 수 뭐다? 있다. 판결서 들고 들어갈 때도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전부 해야 된다, 아니다? 해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여기에 권리의 변경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로 오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자, 이래 보세요. 다 알아요. 보세요. 다 알아요. 보세요. 자, 다 알아요. 보세요. 요래됐죠? 칠판을 봅니다. 전세금이 얼마다? 1억. 이거 2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인? 이해관. 성낙서 들어가면 1억이 뭐다? 1. 안 들어가면 뭐다? 3. 그럼 결론은 이 세 개는 성낙서 없으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건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항상 이게 답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제가, 여러분, 요리로 오세요. 아니, 여러분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자. 시작. 권리의 변경. 그럼 이거, 그림 이해한다, 못 한다? 이게 권리의 변경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리로 오세요. 괜찮아요? 이리로 와보세요. 제 말 들어봅니다.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건저당이 나오죠. 그러면 전세는 전세금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이제. 그럼 저당권에는 채권액이 있다 없다? 있다. 채권 채권액이 있다 없다? 있다. 차임이 있어 없어요? 있어. 지료가 뭐다? 있어. 기간이 다 있어 없어? 있어. 이런 게 변하지. 이게 권리의 뭐다? 그럼 답은 전세금을 정해가나 채권액을 정해가나 지료를 정해가나 기간을 정해가나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아. 답은 똑같아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제가 항상 예를 들 때는 전세를 예를 들 때는 피부에 와닿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전세 아니고 저당이라도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지료라도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기간이라도 답은 똑같단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네. 그럼 항상 답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네.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거기서 1번에 보세요. 1번에는 판결서를 줄 것이에요. 2번에는 말소 등기를 줄 것이에요. 3번에는 말소 회복 등기를 줄 것이에요. 4번에는 토지거래 허가서에서 판결서를 정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 있죠? 네. 맞죠? 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판결서 들고 등기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서 전부 해야 된다, 아니다? 해. 전부 안 하면 등기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판결서를 줄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갑니다. 건전한권의 채권 최고액 줄 것이에요. 그게 이거잖아요, 이거.
채권 최고액을 정액하며 후순위 권리자가 무슨 관계? 이해관계. 그럼 성낙서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주등기. 그럼 답은 항상 5번이잖아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제 손을 보세요. 출제인의 시험 문제일 때 글자를 이렇게 깔끔하게 안 써준다 이 말입니다. 맞지? 네. 그럼 예를 들어 이래죠. 요거 예를 들어 볼게요. 쉽게 합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맞죠? 네.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1번에 전세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다 없다? 있죠.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 그럼 1의 뭐다? 1. 됐죠? 그러면 이거는 주등기고 부기등기잖아요. 그럼 이거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말소. 그럼 이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무슨 관계이다? 예. 그럼 이거 말소할 때는 이 사람 성낙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말소 이렇게 시험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전세권 말소, 여기 답이 딱 나오잖아.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아요. 요거 딱 글자를 볼까요? 봅니다. 1번 전세권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3번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아요. 판결서 요 말소 회복이 들어있잖아요. 맞다. 그럼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판결서가 나오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그 딱 지문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건전한권의 채권 최고액을 정액하는 거는 1, 2, 3, 4, 2단이다. 아니,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 지료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 채권액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게 시작 권리의 변경. 우리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말소 등기와 권리의 변경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익숙을 시켜야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리로 한번 더 보세요. 이거는 성낙서가 없으면 안 해줘. 그럼 이거는 해줘. 4개는 안 해주고 1개는 해주니까 항상 이게 답이지. 맞다. 그럼 공부할 양이 막막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됐어. 자, 괜찮,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번이 어렵습니다. 몇 번? 1번. 우와, 이거 어려운 건데. 자, 1번 갑니다.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채무자가 을에게 병으로 변경하는 게 등기는 채무인수다, 계약인수다, 계약인수입니다. 오케이, 이거 안다 모른다? 요리로 오세요. 제가 작년이 아니고 앞에 시험에는 뭐라고 냈냐면 이거를 냈거든. 자, 이리 옵니다. 1번에 건저당권자 갑입니다. 자, 비담보 채권액 1억입니다. 채무자가 A입니다. 요래 딱 됐죠. 그래가 요래 옵니다. 이전이 있고 변경이 있어요. 그 이제 요렇게 되었거든. 전이 있고 후가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이전은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게 이전입니다. 변경은 권리의 객체가 달라지는 게 변경입니다. 그럼 가장 쉽게 보면은 쉬운 거 해봅시다. 1번에 전세권자, 자죠, 그죠? 요 사람이 주체지. 그럼 전세금이 1억이죠. 전세가 2년인 주체다, 객체다, 객체. 그럼 요게 전세권자가 갑액에서 을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이전. 전세권에 이전했다, 이 말이지. 맞다. 전세금이 달라지죠. 그럼 전세금은 주체는 사람이죠, 그죠? 주체다, 객체다, 객체. 이건 변경입니다. 그럼 이리로 오세요. 여기에 건전한권자가 누굽니까? 요게 을에게 넘길 수 있지. 이게 이전이에요. 그럼 요게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이전이다, 변경이다? 변경. 답만합니다. 채무자는 저당권자이다, 아니다? 아니, 저당권의 주체는 채무자다, 저당권자다? 저당권자가 주체입니다. 이 사람은 주체가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요게 달라지는 거는 뭐다? 이전. 요게 달라지는 거는 뭐다? 변경. 두 번째, 요게 피담보 채권 액이거든. 이게 확정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된 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법 가져옵니다. 갑은 권리가 몇 개 있다? 여러분들 요래야 되지. 갑은 건전한권을 갖고 있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피담보 채권액을 갖고 있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갑은 2개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담보 채권도 가지고 있고 건저당권도 가지고 있어. 이 두 개는 분리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같이 다니는 거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건저당권을 이전한다는 거는 1억은 네가 대신 받아가라지. 맞죠? 그럼 1억은 네가 대신 받아가라. 이게 채권 양도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런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채권 양도가 안 되지. 그럼 무슨 양도다? 계약 양도로 한다면 계약 양도. 등기 원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자가 누구다? A. A에서 B로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요게 변경입니다. 변경. 채무자가 달라지는 변경입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달라지는 데는 가장 쉽게 봅시다. 1억 내가 대신 갚아줄게. 말 돼요? 안 돼요? 네. 이게 무슨 인수다? 채무인수. 됐죠?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게 채무인수. 그런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채무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인수다? 계약인수.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전이니까, 자, 우리 책에 보면 이래 놨죠. 전이니까 채무인수다, 계약인수다? 계약인수.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엄청 중요한 문구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고갈에다 줄 것이요. 담보하기 위한 저당은 등기 대상이다 줄 것이요. 오덱스다. 옆에다가 고려 청잡이랍니다. 여러분들 저당권의 기출문제 이 지문은 무조건 띄웁니다. 그러니까 답밖에 없어요. 하나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 되냐 안 되냐 이것밖에 시험에 안 됩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항상 제가 고려청자 담보 제공해서 돈비를 쓸 수마다 있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시다.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에 줄 것을 권리일 때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되어야 한다. 찾았습니까? 저는 시험 문제를 풀 때, 만들 때 법 조문을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출제위원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소유권 위에 있죠? 위에다가 지상권, 전세권만 쓰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잖아요.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앞에 소유권자 쓴다, 안 쓴다? 안 쓰지. 그런데 전세에 저당이 들어오면 앞에 전세라는 말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지. 지상이라는 말을 써야지. 지금 그 말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4번으로 갑시다. 건전한권의 이전 등기 신청, 건전한권을 물상보지만 그의 성날 정원의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를 줄 것이요. 그럼 결론은 이거죠.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이래밖에 안 돼요. 그럼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거니까, 을은 건전한권자다, 오더와이다, 그러면 갑은 시작, 건전한권 설정자. 그럼 이걸 이전할 때 이 사람 동의가 필요 있다, 없다. 이걸 이전할 때 이 사람이 설사 물상보증인이라 하더라도 동의는 필요 있다, 없다. 답만 딱 가져가면 되잖아요.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되는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 임차권은 동의가 필요하다 하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 됐고. 그럼 이제 여기로 오세요. 이번에 건전한권이 있어요. 그럼 답만 할게요. 요 세 개가 달라집니다. 이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요 세 개가 달라질 때 후순위 권리자가 불이익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다. 이거 달라지면 불이익 봐요 안 봐요? 안 봐. 이거 달라지면 불이익 봐. 이거 달라지면 불이익 안 봐.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이게 채권액이 1억에서 2억으로 오르면 이 사람이 불이익하는 거지. 맞죠? 채무자가 달라지고 건전한권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후순위 권리자 불이익 봐요 안 봐요? 안 봐.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민법. 됐죠?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 경우에 죽었습니다. 채무자. 표시는 생략할 수마다 없다. 채무자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적. 채무자는 필요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주민등록번호 써야 안 써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두 사람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해하죠? 네. 이 사람은 소유자, 권리자다, 권리자이다? 권리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이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있다. 이래 되는 거지. 아니, 기본으로. 그렇게까지 시험에는 안 냅니다. 그렇게 안 내는데. 자, 그러면 이제 34번입니다. 몇 번? 4번입니다. 자, 1번으로 갑니다. 불법한 방법의 말소된 등기의 그 권리 회복을 위한, 자, 밑줄을 긋습니다.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라는 것은 아니다. 옆에다가 시작. 말소 회복의 등기. 됐죠?
2번입니다. 환매원 권리 취득에 연결하였을 때는 자르세요. 흔히 말하는 환매권 행사.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럼 두째 줄에 줄 것이요. 직권으로 말소. 만약에 불행사하면 무슨 말소? 공동 말소. 되죠? 자, 그러면 3번입니다. 3번에는 오다 엑스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3번에 갑니다. 말소 등기 시 자르세요. 그 위에 제가 항상 뭐 쓰라고 그랬어요? 주등기. 오케이, 주등기. 옆으로 갑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성락의 그 제3자 위에 무슨 기? 부기등기. 꼭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 권리는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 그럼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 권리도 자동으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 그럼 그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꼭 이랍니다. 그러니까 제 손을 다시 보세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출제유는 법 조문을 그대로 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등기를 말소를 하면 부기등기 권리자의 성낙서가 있어야 된다고 썼는데 그러면 그 부기등기는 등기간에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예, 그러니까 줄이면 주등기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글이 안 나온다 이 말.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이 말을 이렇게 나온다. 법대로 쓰니까. 그래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틀리면 이제 안 됩니다. 전세권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4번에 좋다. 지금 줄 껐거든. 줄을 3개를 꺾겠습니다. 자, 줄을 3개를 끄면 어디 줄 꺼야 됩니까? 전세권. 괜찮습니다. 이제 됐죠? 자, 어디 줄 거야 됩니까?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아니. 자, 이리 오세요. 아니. 자번에 전세, 맞죠? 됐죠? 저당, 맞죠? 자, 말소한다, 안 한다. 이래 이제 되셔야지. 전세와 저당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줄이 꺼져야 되는 거라.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그게 위치가 반대로 됐다고 칩시다. 앞에 저당권이고 뒤에 전세죠.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앞에 전세고 뒤에 지상입니다. 그럼 시작. 말소한다. 그래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요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지금 요래 딱 대줘야 돼. 자, 이리 오세요. 가등기가 소유권이냐, 가등기가 용익권이냐, 가등기가 저당권이냐. 그럼 가등기 이후에요, 이후에 용익권이 있죠. 그럼 여기에 저당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처분 제한이 있다. 그럼 제가 공부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칠판을 보세요. 전세가 떴죠. 그럼 여기 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압류가 있습니다. 가처분이 있습니다. 지상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권이 있어요. 칠판 됐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가등기가 뭐에 들어갔다? 전세. 가등기 위에 뭐다? 가압류. 말소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오케이. 이때 공부 또 하면 뭐, 전세와 지상은 양립할 수 뭐다? 없다. 전세와 임대차는 양립할 수 뭐다? 없다. 그럼 이게 지상이 와도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이. 임대차가 와도 답은 같다는 말입니다. 답은 같아. 그럼 여기 만약에 저당권이 왔다. 그러면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부 다 안 한다.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러면 끝났다, 안 끝났다? 됐죠? 그럼 37번에 잠깐 가보세요. 그럼 37번을 틀렸다. 이러면 진짜 섭섭한 게나, 진짜 섭섭한 게나. 37번에 일단 전세권 줄 거세요. 전세권을 줄 거야 됩니다. 37번에 전세권. 그럼 1번에 소유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다. 2번에 지상권, 말소다, 말소하다? 말소. 그럼 답은 몇 번이고? 2번. 됐다, 안 됐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니, 괜찮아요. 요리 와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한만 딱 해볼게요. 자, 이거 하나만 딱 하면 됩니다. 제가 제일 잘 쓰는 말,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는 용익권과 담보권이 있다 없다 있지. 맞죠? 이 두 개가 답인 거예요. 그냥 이 두 개가 답이라니까. 그럼 제가 제일 잘 쓰는 말, 두 개로 나누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래 말합니다. 무조건 요래 딱 합니다.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나머지는 여기 다 오는 거야. 나머지는. 그럼 여기 나머지 온다 해봐도 두 개만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럼 하나가 소유권이, 하나가 처분의 제한이. 그러면 무조건 공시법 시간에 용익권 한 개, 나머지는 기타. 됐다 안 됐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제 말의 답은 이거죠. 이거 4개 쓰고 이거 1개 쓰면 이게 답이라 되는 거예요. 이거 4개 쓰고 이거 1개 쓰면 이게 그냥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1번은 접니다. 그 1번은 위다 아래다 아래. 2번은 뭐다? 위. 3번은 뭐다? 아래. 4번은 뭐다? 아래. 5번은 뭐다? 아래. 그래서 답이 2번인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오케이. 네, 됐어. 통과. 됐어. 자, 그럼 우리 지금 몇 번 할 차례입니까? 그 34번에 5번으로 갑시다. 34번에 5번으로 가면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의 그까지만 딱 자르세요. 등기가 이루는 게 실체관과 일치하는 게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죽었습니다. 없다. 어드와이더. 여러분들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는 각하사유 1호, 2호, 2단이다. 아니죠. 그럼 이제 35번으로 갑니다. 몇 번? 3번. 자, 여러분들 이건 답은 3번이에요. 자, 1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은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오더와이다. 오. 여러분들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는 게 3개가 오는 게 이거거든. 보세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권리의 변경 경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료. 되죠? 자, 이거는 시작. 등기 명의인의 표시.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 권리의 변경은 시작. 전세금. 이렇다 하면 됩니다. 전세금이라. 오케이? 네. 그럼 전세금 하면 답 나왔죠? 저당이면 채권이고 채권 최고이고 답 다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이거는 이랍니다.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뭐다? 단독. 뭐다? 공동. 주등기 부기등기입니다.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뭐다? 부기등기. 뭐다?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 한다. 오더와이더. 오. 언제나 주등기 한다. 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은 부기등기다. 오. 반드시 부기등기한다. 오다. 오. 이는 주등기 부기등기 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쓰면 이랍니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은 일부를 고친다. 전부를 고친다. 일부. 답.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무조건 부기등기예요. 그런데 요거는 권리의 변경이죠.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거리죠.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성락서가 들어와야 되고 안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오면 부기등기고 안 들어오면 주등기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전세권 줄 것이요. 당사자의 신청착오로 죽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된 거 경정 등기로 실행할 수 죽었으면 있다다 없다다? 없다. 여러분들 요 글자를 잘해야 됩니다. 있다다 없다다? 없다. 없다. 자, 우리로 잠깐 와보세요. 제 말 들어봅니다. 자, 요거는 유효, 무효거든.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니, 너무 쉬워요. 법률 행위가 있고 등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답을 내놓고 할게요.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바로 잡는 게 경정입니다. 그냥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었다. 면적이 100인데 200으로 잘못 적었다. 제곱미터로 해야 되는데 평으로 잘못 적었다. 인천광역시라고 했는데 인천시로 잘못 적었다. 그 잘못 적은 걸 바로 잡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했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근데 갑하고 을하고 전세계약 맺었거든. 근데 저당권 등기를 했어. 말 돼야 안 돼요? 아니. 이거는 그냥 무효입니다. 수정하는 거 이단이다? 아니. 그러면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차 등기했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 100번지에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100번지에 전세권 등기해야지. 101번지로 했다면 무효다 무효다? 무효. 그러면 경정은 뭐냐 이러면은 갑하고 을하고 전세계약 맺고 전세권 설정 등기 했는데 기간을 좀 잘못 적었다. 아니면 뭐 전세금을 좀 잘못 적었다. 이런 걸 수정하는 게 뭐죠? 등기다? 경정. 이래 되는 거는 경정을 한다. 등기 자체가 무효다. 등기 자체가 무효해.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죠. 됐습니다. 그럼 통과. 다음에 등기민의 표시 신청할 때 가족관계 등록증명서와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필정보 OX다 X. 여러분들 등기민의 표시 변경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거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개명했다는 겁니다. 개명. 그게 이해가 제일 빠른 거예요. 개명. 맞죠? 네. 개명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여러분 개명했다면 호적을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호적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민의 표시 변경은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등기필정보 제출한다, 한다? 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직권 경정사유에 대한 소유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어로 경정 등기할 수 죽었으면 있다. 오도와이다.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괜찮아요. 요리로 오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게 경정입니다. 그럼 뭐 제가 제일 잘 쓰는 말, 씨는 뿌린 자가 거둔다. 오도와이다.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는 잘못한 사람이 바로잡아야 됩니다. 맞다 맞다? 맞지. 그럼 잘못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청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는 등기관이 신청인이 잘못했다는 것은 신청인이 애당초 신청할 때 지목을 잘못 적어줬어. 면적을 잘못 적어줬어. 이건 신청인의 잘못이지. 신청인은 신청서에 바로 적어줬어. 근데 공무원이 등기부에 옮겨 적으면서 잘못 적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신청인이 잘못했다는 몰래라? 신청. 등기관이 잘못했다는 몰래라? 직권. 요래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등기관이 잘못했다면 직권으로 해야 되는데요. 해! 근데 안 해. 그럼 소유자가 당연히 그거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거는 알기 쉽게 설명한 거고. 그럼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지적 등기소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라는 통지. 이거 잘못 등록됐는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그래서 뭘로 한다? 신청. 됐죠? 그럼 제가 결론을 짓습니다. 신청인이 잘못했을 때는 신청만 돼. 직권은 돼, 안 돼? 안 돼.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는 직권도 되고 신청도 되고 지적도 답 똑같습니다. 지적 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직권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마다 있다. 등기와 지적은 답이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통과돼. 그러면 이제 5번은 쉬운 거니까 여러분 다 직권 경정 등기 서살 등기를 내가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죽었으면 1인. 이걸 전원에게 알린다 이러면 OX다. X. 1인에게만 알린다. O. 제 손을 보세요. 이거는 그냥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갔어. 답입니다.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전원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 두 번째,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갔어. 그러면 갔다면 설사 이해관계는 있어도 성낙서가 들어왔다 났다? 왔다. 성낙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원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인에게 하는 거예요. 통과. 36번은 쉬운 거니까 몇 번? 5번이죠. 1번으로 갑니다. 특정 유형의 목적 부동산의 미등기인 경우 자 죽었습니다. 수정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기를 신청한다. OX다. X.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기 하고 수정자에게는 소유권 뭐다? 이자. 이해됐다 안 됐다? 이리 오세요. 자, 여기로 오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하는 요령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보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를 시험 문제를 내거든. 그럼 답은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거치지 않습니다. 수정자에게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미등기는 이래 나오거든. 이게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 제 말 들어봅니다. 항상 법은 홀수 아니면 짝수입니다. 포괄 아니면 특정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O면 이거 먹고 X 됐죠. 그럼 요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포괄을 먼저 해봅시다. 특정 186이 적용이 된다. 187이다. 186 이거는 뭐다? 187. 자, 그러면 이제 요리로 따가보세요. 요게 등기부거든. 요게 대장이거든. 대장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대장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 말은 갑은 대장은 만드는데 등기부는 안 만들었어. 미등기다 미등기 아니다. 미등. 이걸 갑이 유언장 작성합니다. 내가 주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갑 사망했죠. 소유자 누굽니까? 을. 그럼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하지. 이미 소유자잖아요. 등기의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해? 제한다? 안 해? 이해했다 안 했다? 이건 이제 문자로 해야 되는 거야. 문자로. 정합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가. 어로부터 포괄 유정을 받은 포괄 수정자 누구다? 을. 명의로 거둬들이기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잘 쓰는 말 앞에 포괄이 딱 뜨면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그럼 포괄 수정도 딱 뜨면 끝글자만 딱 보면 돼.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미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자, 그럼 칠판 오세요. 갑이 유언장 작성합니다. 부사지간입니다. 유언장 작성합니다.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단독주택은 을에게. 포괄이다, 특정이다, 특정. 그럼 갑 사망했죠? 그럼 을이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이해합니까? 그럼 소유권은 자식이 소유자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자식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는 소유권 뭐다? 이자. 자, 이거는 이제 문자로 말했거든. 특정 유정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정합니다.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 길을 한 다음 수정자에게 소유권 이런 등기를 하여야 한다. 어더와이더 오. 그러면 딱 가져가면 됩니다. 통과. 2번으로 갑니다. 매매 예약으로는 소유권 이런 청구권에 죽었습니다. 가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죽었습니다. 금인을 받는다. OX다. X. 가등기 대 금인이다. 본등이다. 본등이다. 그럼 3번입니다. 신탁해지 약정서 줄 것을 한 칸 밑에 죽었습니다. 금인을 받지 않는다. OX다. X. 신탁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는 단순히 생각하세요. 신탁도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소유권이 이전돼야 안 돼요? 돼. 그럼 금인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매매 목록이 신청 정보에 첨부된 경우 그걸 첨부된 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등기 기록 중 갑구 권리라 기타 상단에 밑줄을 긋습니다. 거래 가격을 기록한다. 어덱스다? 여러분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자, 이리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래가 여기다가 10억 이게 거래 가액입니다. 요까지 이해됩니다. 자, 두 번째 매매 목록입니다.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 오더와이더 오. 한 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에는 작성을 한다. 한다. 목록을 첨부했죠. 그럼 이거는 기록 안 해요. 왜? 목록 속에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럼 첨부하지 않았을 때 기록하는 겁니다. 통과. 그럼 답은 몇 번? 5번. 자, 여러분들 소유권의 일부에다가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지분에다가 소유권의 일부를 지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분. 소유권의 일부. 자, 37번에 몇 번? 2번. 통과. 됐죠? 자, 38번입니다. 몇 번? 5번. 자, 이거는 이제 쉬운 거죠. 그죠? 5번이죠. 그죠? 5번. 자, 1번으로 갑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그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그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찾았습니까? 네.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어덱스다? 아, 여러분들 칠판을 잠깐 하고 혹시 또 그간데 요리 오세요.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이 어렵다고 그러죠. 그죠? 제 말 들어보세요.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왔어요. 그 말소 안 하는 겁니다.
가등기 전의 등기는 말소한다란다. 안 한다.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한다란다. 안 한다. 여기서 해당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의 등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보세요. 위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의 등기, 당의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의 등기, 그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이 말이거든. 법에는 요래 놓습니다. 시작. 해당 가등기 상. 근데 27에는 요렇게 썼어요. 위 가등기. 요래 썼어요. 그럼 이걸 설명을 하겠어요. 아니 너무 쉬워요. 자, 여러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잃은 청구권의 가등기를 잃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가등기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에 가압류죠. 가벌이다, 을병이다, 을병. 주등기다, 부기등이다, 부기등이. 그러면 이의 뭐다? 1. 가등기에 가압류. 그럼 이제 나중에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해야 하네요. 해. 하면 이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요거는 요 가등기 이해합니까? 요 가등기가 요거지. 그 가등기에 뭐가 붙어 있다? 가압류. 정리합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가압류, 요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요 가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그럼 말소하지 않는 가등기에 붙어 있는 가압류도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걸 법률 용어로 시작. 해당, 시작. 위, 시작. 당해, 시작. 그 가등기. 됐죠? 오케이. 네. 그럼 그 위에다가 해당이라고 썼어요. 해당이라고 썼어요. 됐어.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물권 변동은 가등기를 소급한다. 어디다? S. 물권 변동은 가등기 때다. 본등기 때다. 본등기 되죠.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갑이 을에서 가등기라는 가등기는 말소한다. 어디다? X. 가등기는 말소한다. 줄 것을. 가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등기를 말소하면 큰일 나지. 되죠. 다시 해보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어디와이다? 오. 그럼 본등기가 순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가등기가 살아있어야 된다. 죽어있어야 된다. 살아. 가등기는 약혼이다. 약혼 아니다. 약혼. 본등기는 결혼이다. 결혼 아니다. 결혼이지. 그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약혼의 유물은 불질러 버린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좋다. 자, 그러면 4번에 갑니다. 가등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전세의 전에가 이미 개시결 되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가등기 전에 등기는 가등기도 순번이 앞서잖아요. 됐죠? 그 다음 밑에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소유인의 그분은 가등기라는 경우 허가서를 첨부한다. 오더와이다. 오. 그러면 요때는 제 손을 잠깐 보세요. 답을 내놓고 합니다.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하느냐, 본등기 때 변하냐면 본등기 때 변합니다. 따라서 서류는 본등기 때 제출하는 게 맞아요. 그럼 농지취득자의 경우에서 가등기다, 본등기다, 본등기. 금인, 가등기다, 본등기다, 본등기. 거래가액, 가등기다, 본등기다, 본등기. 농지취득자의 경우에서 뭐다? 본등기. 다 본등기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수도 그러면 본등기 때 제출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 그러나 가등기 때 제출을 합니다. 이때는 이래만 공부를 하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등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겠다. 그래서 가등기 때 제출해라. 이래 받아들이세요. 됐죠? 자 39번입니다. 몇 번? 1번이죠. 자, 2번으로 갑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줄 것이요. 상대로의 당에 동그라미 칩니다. 건물. 그 건물에다가 줄 안 꺼져 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죠. 그죠? 제가 손을 잠깐 보세요. 소유권 모르는 기에서 1순위는, 자, 제 손을 봅니다. 소유권 모르는 기의 1순위는 딱, 요래만 딱 풀면 되죠. 토지가 있고 뭐가 있다? 건물. 토지는 시작, 국가. 건물은 시작, 시군구. 이러면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맞지. 그러면 옆으로 갑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건물이죠. 그럼 끝에 가면 시작,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토지였다면 끝에 가면 뭐다?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2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갑니다. 소유권은 신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자,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 원인 일자를 제공한다. 오렉스다 X. 소유권 모르는 기는 원인 일자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토지대장의 최초의 소유권을 또 밑줄을 긋습니다. 포괄 유정을 받은 자, 끝에 가면 뭐다? 있다. 포괄 유정을 받은 자죠. 포괄 수정자죠.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했다? 해지.
4번으로 갑니다. 토지대장의 5번입니다. 일부 지분 줄 것이요. 옆에 보존등기 줄 것이요. 한 칸 밑에 각한다. 어드바이더 5. 지분의 보존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거 얼마나 공부하셔요? 됐죠? 자, 40번 맞추면 합격입니다. 몇 번? 5번. 답은 5번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1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가압류 등기, 가압류 줄 것이요. 옆으로 갑니다. 가압류 채권자의 말소 등기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어덱스타, X. 신청이다, 촉탁이다, 촉탁. 촉탁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요래 공부하면 되잖아요. 제말 들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일단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맞다. 맞아. 그 다음에 설사 세무서에서 해도 세무서는 관공서다, 관공서이다. 그럼 관공서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쓴다. 촉탁이라는 표현을 쓴다. 촉탁이지. 맞지? 그런데 제 손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나오면 촉탁이다, 촉탁이다, 촉탁. 그러나 아까 전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거는 촉탁이다, 단독이다, 단독. 그러면 100가지는 촉탁인데 1개가 단독이거든.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맞다. 맞아. 자, 그러면 2번으로 갑니다.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자, 밑줄을 껐습니다. 가처분. 밑줄 껐습니다. 금전채권. 오덱스타 X. 가압류가 금전채권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압류와 가처분을 구별하는 방법은 돈은 시작. 가압류. 돈 이외에는 가처분. 그럼 가압류는 청구 금액, 금전채권 기록해야 된다, 아니다? 가처분은 돈이 아니니까 기록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권자 등기하면 권리 등기 신청하는 경우, 자, 밑줄을 껐습니다.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 꼭까지 딱 줄 꺾고 직권이다, 단독이다, 단독. 그래서 우리가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에 등기의 말소는 시작. 단독 말소. 돼 있죠? 네. 그러면 4번에 저당권만 줄 것이에요. 갑니다. 그러니까 제 손을 잠깐 보세요. 요런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압류와 다시 합니다. 좀 전에 앞에 주는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와 가처분이라는 말이 딱 떴을 때 저당권에 들어왔다 이러면은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말소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저당권이 딱 뜨면 그 글자만 딱 보면 됩니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요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래 와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해는 됐다, 안 됐다? 괜찮습니다. 이래 와보세요. 자, 이래 와보세요. 됐어요. 자, 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인데 을이 이 집을 담보로 잡고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줍니다. 그럼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됐죠? 돈은 넘어갔어. 그럼 등기를 해줘야지, 저당권 등기. 요 놈이 돈만 딱 받아가고 등기는 안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을이 빨리 해달라. 그래도 안 해줘.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수 뭐다? 있지. 그럼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도 같이 신청해야 하네요. 해.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에 글자로 잘해야 됩니다. 을이 법원으로 가는 거는 신청입니다.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는 거는 뭐다? 촉탁이지. 감 잡았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소송은 1월 2일 날 걸었거든. 판결서는 7월 1일 날 났거든. 요 사이에 등기부에 정합니다. 소송이 들어왔다는 걸 표시해야 된다는다. 해. 자, 답입니다. 저당권 해달라고 소송 걸었어요. 그럼 이 가처분 표시는 갑구이한다, 을구이한다? 얘는 갑구이한다. 얘는 갑구이한다. 그러니까 요 기간 안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가처분이니까 가처분의 표시는 갑구이하는 거예요. 이해됐다, 안 됐다? 네. 이해됐죠? 자, 그래도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병한테 매매할 수 뭐다? 있다. 이거는 가처분 이후에 등기지. 됐죠? 그러면 이제 을이 소송은 누가 그랬다?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이겼다면 저당권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저당권 등기 했지. 그럼 이거는 소유권이지. 이는 저당권이지.
맞죠? 그럼 이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 너무너무 쉽잖아요.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래도 내 저당권 변함있답다 없다. 그럼 저 소유권 말소한다 한다 안 하면 이들은 단순히 생각하세요. 저당권은 소유권과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모든 권리와 양립이 뭐다? 돼. 그러니까 말소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럼 이제 제 손을 다시 봅니다. 가등기와 가처분에서 말소 대상이 항상 시험 문제거든. 딱 뜨면 저당권자만 딱 뜨면 과정은 볼 필요 없어. 끝글자만 딱 보고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문제 맞췄다 안 맞췄다? 맞췄습니다. 합격자 모임날 꼭 오세요. 됐죠? 그리고 술 많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제가 작년 이야기 하던가요? 9시에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왔거든, 회로 왔거든. 그래서 저 밖에서 있잖아요. 일단 전복죽 먹고 우유 먹고 속을 따뜻하게. 뷔페를 또 뷔페. 그래서 하고 회 있잖아요. 회. 제가 회를 좋아하거든요. 육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회는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회를 가득 먹고 속에다가 딱 찼는데 9시 되니까 집에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년에는 수업 시간에 좀 일찍부터 광고를 해라. 절대 9시에 가면 안 돼. 뷔페가 8시 반 되면 끝마치거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자 모임 날에 8시 반에 끝마치라는 건데 또 한국 사람 그렇지 안 하잖아요. 30분만 더 하자 이래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9시에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합격자 모임 날에는 아침에 신문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 아니, 그래 안 하면 계약서 못 써요. 그래 안 하면 계약서 못 써요. 맞다? 지금은 이제, 아니, 옛날에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하면은 포장마차에 가면 국수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 그러면 국수를 딱 먹으면은, 제 경험이거든. 그 포장 국수를 먹는데, 자가용이 저 길가에 쫙 서 있더라고, 자가용.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었지. 그냥 아마 용가니까, 자가용이니까 조금 있으니까 국수 먹는 사람이 한 명씩 뛰어가더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배우자들이 전부 다 모시러 온 거야, 모시러. 멋있다? 멋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일찍 안 오면 뭐 어쩐다 하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다? 곤란해. 우리가 이 고시에 합격했잖아요. 아파트 입구에 플랜카드 붙여야 됩니다. 아니 이거 고시라니까요. 아니 이게 진짜 고시입니다. 아니 우리가 사법고시 하는 친구들은 20대 초반이잖아요. 말 그대로 쌩쌩한 애들이잖아요. 우리는 볼펜 난 지가 30년, 40년이 됐는데 맞다. 집에 일찍 갔다 하면은 계약서 못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몇 번이다? 5번. 여러분들 5번에 지상권을 줄 것이에요. 밑에 갑니다. 밑에 셋째 줄에 갑니다.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맞춰진 지상권이죠. 지상권과 지상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가처분 이후에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소? 단독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됐죠? 이거 직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결론은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 그래 딱 푸시면 됩니다.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럼 이제 개수 잘 넣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3회 때니까 28개를 기준으로 하고 다음 주에 오면 이제 마에 30개를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오늘 마무리 딱 하고 가세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추석이네요. 못 보네요. 제가 이 말을 안 했구나. 추석 때 아침 12시까지만, 오전 12시까지만 집에 있으세요. 오케이? 네. 12시 딱 지나면은 전부 다 가방 메고 독서실로 도서관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쫓기납니까? 이게 남자분들은 뭐 관계없죠. 그죠? 여자분들은 시어머니하고 맞짱 뜨세요. 그러니까, 아니,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돼요. 기본서 6권, 문제집 6권,
오케이? 네. 요약집 6권,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가가 시어머니 앞에 딱 펼치나 놓고, 어머님, 이렇게 이랬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래 말하잖아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사탕 산다고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줍니다. 처음에 절대 안 줍니다. 우려에 대한 우려돼요? 우려. 두세 번 해야 줍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꼭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 그렇거든.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 와서 고개를 숙여주기를 바란다, 안 바란다? 바랍니다. 그건 어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낸데 이러면 뭐 안 되는 거라. 가서 애교를 부리세요.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말이 옛날에, 요즘에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러대. 근데 그 이해를 해줘야 돼. 왜 이해를 해줘야 되냐는데, 이 모자지간은 있잖아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왜 이해를 해줘야 되냐 할 때, 애를 어머니가 낳았잖아. 애 낳으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제가 애 낳는 모습을 봤거든. 죽어가지고 애를 낳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어서 애를 낳아가지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며느리가 강탈을 해가 갔다 안 갔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 맞죠? 그래서 내가 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냥 시어머니한테 가서 애교를 떨어야지. 맞다? 꼭 이 말 하세요. 제가 학교 가면 계약서 쓸 때마다 10%씩 떼줄게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옷 한 벌씩 사드릴게요. 이래 하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